공동생활 가정인 이른바 아동그룹 홈에 대한 지원이 대구가 전국 최하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전현직 구청장 3명과 기초의원 출신이 나선 대구 서구로 가봅니다. 안동 사투리로 노래만을 만든 정규 앨범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조회수 15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 폐선박과 인공어초를 투하한 바다 목장이 조성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낚시 공원도 함께 설치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한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면서 오후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내내 여름과 같은 날씨였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대구 32도, 안동은 30도, 경산은 3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연일 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세 등등했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공동생활 가정, 이른바 아동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원 같은 대형 시설 대신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 대구의 아동그룹홈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이 아동그룹홈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로 보육원 같은 아동 양육시설에 가야 할 아이들입니다.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이 생활을 해야 하는 아동 양육시설 대신 이렇게 소규모 인원이 생활을 하는 아동그룹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80여 곳, 대구에는 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이게 시설이 있는 아이들 같지 않다고 너무 밝고 활기차고 교우 관계도 좋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도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시설 아동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세요. 식사 준비에서 청소, 아이들 공부 돌보기까지 2명의 복지사가 격일제로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일정이지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비해 연장 근로수당을 많게는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곳은 전남과 대구 2곳밖에 없습니다. 애들만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업무로 생각하고 일로만 여겼다면은 아마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는 근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등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 지침에서도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회복지사들 n분의 1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복지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뒤늦게 아동그룹홈 지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3시 당사에서 6.4 지방선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 선대위는 선거 기간 동안 각계 전문 분야와 사회 경험을 가진 시민 대표들을 영입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 공약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또 호별 방문이나 투표소 100m 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수막을 비롯한 인쇄물, 어깨띠 등 표시물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전현직 구청장 3명과 기초의원 출신이 나서 대구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 서구로 가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제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새누리당 유한구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서구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30여 년간의 그 다양한 공직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회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번복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선 강성호 후보는 서대구 KTX 역사와 복합 환승센터 추진, 순환 구민버스 도입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대동, 비산동, 평리동 주민들을 위한 서구 순환 구민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구의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전 무소속 돌풍으로 서구청장에 당선됐던 서중현 후보는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우리 서구를 한번 살려내는 것으로 저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서구청장이 되어서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서구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서구의원으로 활동한 신상숙 후보는 서대구 공단과 뉴타운 개발 사업 등으로 살맛 나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 대기 오염 저감 대책과 새동네 환경 문제, 그리고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 개발까지 서북부 5대 현안 복합 개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서구는 전현직 구청장과 부구청장, 기초의원이 맞붙어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법정에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정 당일에 출석한 재판 당사자와 증인, 방청객, 그리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소송 관계인의 생생한 의견을 법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 범위는 설문조사를 희망한 제12민사부 등 7개 재판부가 먼저 시작하고 앞으로 모든 재판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마을금고는 특별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업무 관련자 문책과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4.73%로 나타났습니다. 안동 사투리로 노래말을 만든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83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그룹 에밀레의 보컬 심재경 씨가 고향인 안동의 풍경과 추억을 담은 음반인데 이미 유튜브에서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시겨 밥 잡사니겨 우리 참 오랜만이시더. 안동 사투리 특유의 음율이 편안한 목소리와 세련된 어쿠스틱 반주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합니다. 아이고 아지매유 어디 가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경쾌한 멜로디의 아지매송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자식을 위해 시장에 나간 어머니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아코디온 연주에 담았습니다. 83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그룹 에밀레의 보컬 심재경 씨가 30년 만에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하고 프로듀싱한 음반 낙동연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항상 음악 핵심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 안동 일대를 누비던 거지를 모티브로 한 무조이 브루스, 중앙선 열차에 얽힌 제천역 카라국수, 청량산 밤하늘 등 어릴 적 고향의 추억과 풍경을 담은 노래 7곡을 수록했습니다. 언어라는 것도 굉장한 문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잊혀지고 덜 쓰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워서. 특별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재경 씨는 다음 달 하순쯤 고향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구민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 등 전문 상담인 12명이 참여해서 구미 시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의 민원은 물론 부패 신고와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 예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축물 부실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연중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부실 설계나 시공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물을 건축 법규에 따라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는지를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연중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부실 내진 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 설계와 에너지 성능 설계 등 건축 기준 전체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 폐선박과 인공어초를 투하한 바다 목장이 조성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낚시공원도 설치돼 어자원뿐 아니라 관광 수입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심 30m의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선박이 마치 보물선을 연상케 합니다. 선체 표면엔 붉은 멍게와 노란 해면 등 부착 생물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고 주변엔 어린 정갱이 떼가 유유히 노립니다. 쥐노래미가 놀란 듯 급히 몸을 숨기고 어른 팔뚝만한 조피볼락 등 각종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닙니다. 인공어초 700여 개를 투입해 조성한 거대한 물고기 도시인 셈입니다. 바다 위에는 국내 최대인 길이 470m의 잔교로 이뤄진 해상 낚시공원도 들어섰습니다. 돈 같은 자원도 풍분하니까요. 손맛도 아주 넉넉하게 봅니다. 보고도 보시다시피 보고 자원도 시약 준수한 편입니다. 국비 355억 원이 투입된 울진 바다 목장에서는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체험 시설도 운영됩니다. 앞으로 이 일대를 수중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낚시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 낚시공원은 당분간 무료로 개방하고 서비스 보완을 거쳐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부터 열리는 롯데와의 홈 경기를 포항에서 펼칩니다. 지난 2012년 개장한 포항 야구장은 삼성 라이온즈의 제2홈 구장으로 올 시즌도 이번 롯데와의 3연전을 포함해 6월 말 한화와 7월에는 NC와의 3연전이 각각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롯데와의 맞대결은 삼성 류중일 감독과 롯데 김시진 감독이 모두 포항에서 야구를 시작한 선후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올 시즌 첫 포항 경기인 내일과 수요일 경기를 표준 FM 라디오를 통해 오후 6시 15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김천시는 양봉농가에서 생산된 벌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온 농축장을 운영합니다. 저온 농축장을 이용하면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벌꿀의 수분을 26% 정도에서 20%로 낮출 수 있고 저온 상태에서 농축시켜 향미 성분과 효소의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축장 운영으로 김천 지역 양봉농가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고 농축 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내일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디자인 세미나와 디자인 보호 포럼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인간 생활과 디자인 트렌드를 주제로 전자와 패션, 자동차와 소재 등의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도 트렌드를 소개하고 산업별 전문가 패널과 관객들과의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디자인 보호 포럼이 열려 오는 7월 개정되는 디자인 보호법의 내용과 권리 보호 방법, 국제 디자인 출원 제로 등을 소개합니다. 여름이 온 것 같은 날씨였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30도, 경산의 경우에는 3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고 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전 중에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8도로 아침 출근길 공기는 쌀쌀합니다.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지만 경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다시 30도를 웃돌며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